그러면 다음 문제 27번 보니까 틀린 거 골라라. 자, 1번은 이제 법에 공청회는 어느 때 열게 되냐면 두 가지 경우에 공청회를 개최하라고 돼 있어. 첫째 줄에 법에서 공청회 개최하라고 돼 있으면 당연히 해야죠. 행정기관 법에서 하라고 돼 있을 때. 그다음에 법에서 하라고 돼 있을 때 법령. 그다음에 법에서 하라고 돼 있지는 않지만 행정청이 널리 의견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제 행정청이 공청회를 개최하는 거 결정할 수 있죠. 그래서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 개최하도록 돼 있어요. 1번 문제 없고, 그 다음에 지문 2번은 이제 행정응원이라는 게 있어. 그지? 행정응원이 행정기관끼리 서로 돕는 거야. 응? 그래서 뭐, 야, 우리 예를 들어서 인천시에 무슨 큰 폭발 사고가 있고 막 큰 재난이 일어났잖아. 그럼 막 다른 그 지방자치단체나 막 국가기관 등이 막 이제 도와달라고 요청, 이 사람 인력이나 장비 좀 도와달라 이게 요청하면 이제 돕는 걸 행정응원이라 그래. 응?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 경기도 공무원이 인천시 그 도우러 왔어. 파견 나왔어. 응? 그럼 어디에 지휘를 감독을 받아야 되냐면 그 인천시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도우러 간 곳에 그곳의 행정기관장의 감독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자기 원래의 소속 기관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행정응원 나오고 행정응원 파견 나온 직원은 두 번째 끝에 누구의 지휘를 받는다고? 요청한 행정청의 지휘 감독. 응? 요것도 이제 여기는 맞게 나왔지만 이거 틀리게 내면 원래의 소속 행정청의 지휘 감독 받는다 이러면 틀리지? 우리가 상적으로 생각해서 아니 저 응원 나왔다면 재난이 일어난 그 기관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일사불란하게 재난 수습을 할 거 아니야, 그지? 자기 원래의 소속 기관의 지휘를 받으면 안 되겠지. 그래서 포인트는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 응? 그래서 맞고. 3번은 자, 그러면 파견 나온 공무원들 밥 먹는 거라든지, 그지? 이거 돕는 데 필요한 어떤 지원, 돈 들어가지? 그 누가 부담하냐? 누가 들어가냐면, 원칙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이 부담하며 그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은 응원을 하는 행정청이 예를 들어 조금 아까 예를 들어 저 경기도 공무원이 그 인천시에 파견 나와서 이제 응원한다 그러면 그 응원을 해준 경기도지사가 이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 협의해서 결정하게 돼 있어. 응원을 요청한 행정기관하고 응원해주는 행정기관하고 협의해서 그 금액하고 방법을 정하도록 법이 정해놨습니다. 응? 그래서 일방적으로 응원을 행하는 행정청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응원을 요청하는 행정청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둘이 협의해서 정하도록 법이 정해놨어요. 응? 자, 요거 2021년 소방 중인데 이런 거는 이제까지 한 번도 원래 법에 규정이 있는데 한 번도 낸 적이 없는 걸 냈어. 이런 게 좀 의외지. 수험생으로서는 여기는 별로 잘 안 내는 영역인데 하고 소홀히 봤는데 이런 걸 내버리니까, 그지? 네, 그래서 이런 거는 근데 이런 문제는 맞으면 좋고 틀렸다고 해서 이거 틀려갖고 떨어진다 그럼 말이 안 돼. 의외의 문제는 다 똑같아. 모든 수험생들이 다 똑같다고 보면 돼. 이런 문제는 이거 틀려서 떨어진다. 그럼 뭔가 다른 데서 맞아야 될 걸? 당연히 맞아야 되는 걸 못 맞아서 떨어지는 거지. 이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야. 의외의 문제는 항상 있을 수 있는 거야. 응? 자, 그래서 3번이 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뭐냐면 키워드가 첫째 줄이 공고야, 공고. 응? 공고하는 방식으로 처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고하는 방식으로 하는 경우는 이제 보통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한 번의 조치로 뭔가를 이제 알리려고 할 때 하는 거지. 고시나 공고 방식으로, 그지? 이 경우는 숫자 중에 두 번째 줄에 언제부터 이 공고한 거에 효력이 생겨? 14일 지나면. 응? 공고 두 번째 줄 14일. 요 단어는 두 개만 잘 알아요. 공고라는 방법을 써서 법 집행을 했을 때는, 처분했을 때는 다른 법에 공고한 지 며칠 지나면 효력 생긴다라고 따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지만 규정이 없으면 14일 지나면
뭐 사람들이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겠지. 근데 그거 상관없이 14일 지나면 누구한테나 다 똑같이 효력이 발생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있는 거예요. 공고 14일. 자, 그다음에 28번 옳은 설명 그러래. 여러분들이 작년에 시험 봤으면 인천시 이제 시험 지원해서 시험 봤으면 이 문제 풀었을 거야, 그지? 28번 옳은 거 그러래. 1번 나왔다. 아까 나온 거. 직위해제 처분할 때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 통지하고 의견 청취해야 될까? 안 해도 된대. 직위해제는. 응? 이거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이긴 하지만 현재의 곤란 내지 명백히 불필요 아니면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 뭐 이런 거로 봐서 적용 안 돼. 그래서 직위해제 처분 두째 그러니까 거쳐야 된다? 안 거쳐도 되는 사항이란 말이야. 판결이. 그래서 X. 그 다음에 2번도 무슨 말 나왔어? 첫째 줄 당사자가 어떤 근거와 이유로 자기한테 처분이 이루어졌는지 충분히 알 수 있게 돼 있대. 응? 그렇다면 그게 그 말 나오면 뭐 그 정도로 했으면 충분하다는 거지. 응? 더 나아가서 뭐 몇 조 몇 항 뭐 이런 것까지는 굳이 안 써도 된다는 거 아니야? 따라서 넷째 셋째 그때 처분의 근거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위법이다? 이게 틀린 거야. 상대방이 충분히 근거를 알 수 있도록 이유를 써놨다면 굳이 뭐 몇 조 몇 항까지 구체적으로 쓰지는 않아도 위법으로 안 본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X. 3번은 3번은 이제 키워드가 자진납부 두째 줄로 봐. 자진납부. 응? 이 문제의 핵심은 셋째 줄에 하자 치유거든. 치유된 거로 볼 수 있는 사유냐. 그러면 첫째 줄에 뭐가 나오면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세금을 부과하면 당연히 세금 고지서에다가 기재사항 다 써가지고 세금 부과해야 돼. 세금 부과는 말로 하는 거 아니야. 당연히 너 문서로 필수적 기재사항 다 써야 돼. 근데 첫째 줄 딱 보면 법에 따라 필수로 기재하게 된 사항 빼먹고 고지서 작성해서 보냈거든. 그러면 첫째 줄은 세금 부과는 위법이야. 응? 근데 세금 부과가 위법인데 근데 상대방이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자진납부하면 알아서 그냥 세금 냈다는 거야. 응? 그러면 그랬다 그래서 행정기관이 고지서에 기재사항 안 쓰고 세금 부과한 조치가 이게 이제 원래 위법한 것인데 상대방이 자진납부했다 그래서 그게 위법이었던 게 적법으로 치유되는 거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야. 응? 따라서 이 지문도 이 판례 문장도 곧잘 나오는데 키워드는 자진납부로 기억해요. 자진납부했다 그래서 위법한 세금부과 처분이 적법한 처분으로 치유되는 거 아니다. 응? 자진납부. 자진납부는 치유 사유로 인정 안 됐다. 응?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3번이 옳게 된 거야. 치유되는 거라고 볼 수가 없다. 그지? 네. 5. 자, 4번은 이제 여기 보면 청문조사라고 나오잖아. 이게 이제 청문이라는 절차를 진행하면 이제 청문 주재자가 이제 작성해야 되는 그 문건이 청문조서라는 게 있어. 이 청문조서라는 게 청문을 진행하면 청문 주재자로 선정된 자가 당사자 주장하는 거, 이거 상대방 주장하고 하는 거 다 기재하고 뭐 이래 놓는 거예요. 제출한 증거 이런 거 다 모아서 놓고. 그래서 청문 주재자가 청문조서라는 걸 작성을 해서 예를 들면 인천시장이 누구한테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사전 통지하고 해서 청문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그러면 인천시장이 청문 주재자라는 자를 선정을 해. 그럼 청문 주재자가 이제 담당 공무원도 불러서 물어보고 또 상대방도 불러서 막 이렇게 얘기도 듣고 또 제출받은 증거 서류 이런 거 다 묶어서 청문 다 마친 다음에 이걸 인천시장한테 내는 거야. 그럼 인천시장이 그거 청문주재자의 그 조서 또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이거 보고 최종 처분을 내리는 겁니다. 응? 그러면 당사자는 내가 주장하고 제출한 증거 이런 걸 청문조서에 청문주재자가 제대로 기재를 했는가 작성을 했는가 알아보려고 할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말하고 좀 다르게 써놓은 건 아닌가? 내 주장하고 이래서 청문조서 내용을 열람 확인할 수 있어요. 보여달라고 해요. 열람 확인할 수 있고요. 그거에 뭔가 내 말과 다르게 돼 있다 그러면 이의 신청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의가 있으면 정정 요구할 수 있다고 법이 명시해 놨어요. 근데 왜 정정은 요구할 수 없대? 열람만 하고, 그지? 정정 요구할 수 있다라고 법이 명시해 놨어요. 그래서 틀렸어. 정답이 3번이 됐어요. 자, 그다음에 29번 이제 작년도 군무원 시험이네요. 틀린 거 골라라. 청문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자, 1번에 보면 기피라는 말이 나와요. 기피 신청, 그죠? 기피라는 말이 뭐냐면 저 사람 빼주세요 이거야. 응? 여기 보면 청문,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누군가한테 영업정지 인천시장이 하는데 인천시장이 청문 주재자를 누구를 선정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 굉장히 편파적인 진행을 하고 공정하지 않아. 그러면 저 사람 청문 주재자에서 바꿔달라고, 딴 사람으로 바꿔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기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 공정성을 위해서. 이거 법이 명시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뭐 당연하죠. 청문 주재자는 청문 절차를 시작할 때 이러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다 설명하고 진행을 시작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2번 맞고. 3번이 틀렸어요. 자, 여기 두 번째 줄이 틀렸어. 청문 주재자는 뭐 알아서 또는 신청을 받아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두 번째 줄, 당사자 등이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응? 왜냐하면 이게 행정이라는 거는 당사자하고만 관계된 게 아니라 사회적 공익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주장하는 것만 갖고 이 조사가 끝내는 게 아니라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조사하도록. 청문도 그렇죠. 저 뒤에 공부하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에서 다 당사자 등이 주장한 것만 갖고 판정하지는 않죠. 당사자 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 3번.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청문 재개예요. 재개. 그러니까 일단 청문 절차라는 걸 진행을 해요. 청문을 종결을 해서 끝났어요. 끝냈는데 뭐가 또 생겼대. 아까 그랬잖아. 청문 주재자가 이제 뭐가 떨어졌나? 청문 주재자가 이제 청문을 진행해서 다 끝났고 청문 조서 같은 걸 작성을 해서 이제 인천시장한테 올린단 말이야. 그지? 그런데 그 사이에 아직 인천시장이 최종 조치를 하기 전에 뭐가 발견됐대? 뭐가 새로운 사정이 발견돼서 다시 뭔가 조사를 해서 다시 밝혀야 될 사항이 생겼다. 그러면 인천시장이 어떻게? 청문 주재자한테 청문 조서 받은 거 청문 주재자한테 다시 돌려보내고 다시 청문 절차를 다시 진행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청문 재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맞아요. 법조문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30번. 30번은 이제 순경시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절차하자. 응? 절차하자. 자, 여러분들 여기서 또 새로운 판례 나왔다. 1번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키워드 별정직 공무원이야. 별정직 공무원 첫째 그대 직권 면직. 응? 공무원도 별정직이라고 있어. 응? 별정직 공무원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원하려는 공무원하고는 조금 다른 공무원. 이거는 뭐 임기가 정해진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응? 근데 여기는 임기가 정해졌다고 나오는데 임기가 정해진 경우도 있나 봐. 응? 근데 별정직 공무원이 주로 이제 막 무슨 국회의원 비서관이라든지, 응? 뭐 그런 자리가 보통 별정직이라고 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 봐서 들어가가지고 경력에 따라 승진하고 이런 일반적인 공무원 계통하고는 다른 그런 공무원을 행정학 하는 사람은 행정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아마 공무원 분류를 알 거야. 응?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이렇게 크게 나누고 경력직에는 뭐 일반직, 고용직 뭐 이런 게 있고 특수경력직에는 특수경력직은 별정직 뭐 이런 거 거기에 속하고 그래. 어쨌든 중요한 거는 별정직 공무원인 공무원을 직권 면직할 때 이것도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이야. 그러면 항상 묻는 게 이게 행정절차법의 절차를 거쳐야 되냐 이게 관심사야. 근데 행정절차법의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이라도 무조건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되는 게 아니라 세 가지.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거나 그런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쳤다라고 인정될 때만 적용 제외되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문제된 거야. 근데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 직권 면직할 때는 거쳐야 된다는 거야. 행정절차법 적용
된다는 겁니다. 판결이. 응? 그래서 이것도 외워야 돼요. 별정직 공무원 직권면직. 별정직 공무원 직권면직 사전 통지 안 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안 줬다고 해서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이거는 그러니까 적용 안 해도 되는 사항이라고 판결 난 거네. 응? 적용 아니다. 반대로 됐어. 별정직 공무원 직권면직은 행정절차법 적용되지 않는 사항이다. 응? 이거 되게 왜 이렇게 헷갈려지지? 네. 별정직 공무원 직권면직은 거쳐야 되는 사항이다는 게 결론. 응? 행정절차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다. 응? 자, 요거 정리하면 우리 아까 요거 시험에 자꾸 나오고 나도 또 자꾸 헷갈려진다. 예, 둘. 자, 우리 아까 공무원에 대해서 직위해제. 그 다음에 군인은 직위해제라고 한 거고 군인에 대해서는 보직해임이라는 표현을 써. 보직해임 처분. 응? 똑같은 논리야. 자, 요거는 어떻게 돼? 행정절차법 적용돼 안 돼? 응? 적용 안 돼도 되는 사항이다. 응? 그런데 요거 구별할 거. 이거 별정직 공무원 직권면직. 응? 직권면직 처분은 지금 나온 거. 이거는 행정절차법 적용 받아야 되는 사항이다. 응? 행정절차법 적용. 적용받아야 되는 사항이다. 구별해서 이것도. 그지? 좀 정리. 따라서 1번은 사전 통지 안 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되는데 주지 않았다면 위법이라는 거죠. 행정절차법 위반. 응? 그래서 1번이 틀린 말로 된 거예요. 응? 그 다음에 2번은 아까 나왔던 거지. 공무원 징계할 때 변호사 선임했어. 그럼 변호사가 그 공무원 제대로 방어해줘야 돼서 해줘야 된다. 그지? 근데 그 의견 제출하고 뭐 이런 걸 못하게 거부한 건 위법이라는 거다. 그죠? 거부할 수 없다. 마지막 결론은. 그지? 아까 나왔던 문장 좀 더 길게 쓴 거지? 그 다음에 3번은 이런 건 거의 나오기 힘든데. 응? 이런 걸 냈어요. 그래서 3번 읽어보자. 무슨 해상 공유수면 매립지의 귀속 결정.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바다야. 여기가 바다. 그리고 여기는 무슨 A도, 여기는 B도, 응? 우리 도가 있잖아. 도가 있고 뭐 C가 있고 있을 수 있는데 여기를 바다 땅을 매립을 했단 말이야. 이게 공유수면 매립이라는 거야. 그럼 땅 매립하고 난 뒤에 이 땅 갖고 싸워요 또. 이거 우리 땅이다. 응? A 도는 여기까지가 우리 땅이다. B 도는 아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땅이다. 서로 싸울 거 아니야. 이게 분쟁이 난 거야. 이 공유수면 매립한 땅 어느 도의 땅인지 어느 시도의 땅인지 갖고 분쟁이 생겨. 그러면 법에 보면 여기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는 데서 이제 거기서 이제 누구네 땅인지 결정하도록 돼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공고를 하고 의견 제출 절차를 통해 의견 제출 기회가 부여되어 A 도지사가 여러 차례 자기네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했다면 단지 최종 결정 단계에서 A도 소속 공무원에게 말로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결정이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충분히 셋째 줄에 A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의견 제출할 기회가 부여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말이죠. 응? 그래서 이거는 또 나오기는 쉽지는 않은 거예요. 이례적인 어떤 사건 같은 건데. 자, 하여튼 한번 읽어봤어요. 그죠? 네, 4번은 아는 거 나왔지? 공청회 추모공원 건립 추진위 해놨어요. 얘는 행정청이 아니니까 얘는 행정절차법이 정한 공청회 절차를 지킬 의무는 없다는 거지. 그래서 밖에 나왔고요. 자,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뭐 핵심은 1번하고 4번입니다. 응? 2, 3번은 별거 아니고. 응? 그래서 자, 1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31번 뭐 물어본 거야? 사전 통지에 대해서 물어본 거야. 사전 통지.
아까 우리 공부한 거에 따르면 사전 통지는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할 때 불이익 처분할 때 당사자 등에게 사전 통지하게 돼 있고, 세 가지 경우는 예외. 응? 사전 통지 안 해도 되는 예외 사유가 세 가지 있지? 응? 자, 그러면 1번 맞습니다.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할 때 당사자 등에게 사전 통지하라고. 자, 2번 어때? 직외제 처분.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사항. 응? 따라서 적용된다. X. 안 되는 거죠? 2번. 그러니까 이거 꼭 외워둬야 돼, 이거. 응? 외워둬야 돼. 2번이 답이죠. 그래서 3번은 우리 누구한테 사전 통지하라고 돼 있다 그래서 당사자 등에게. 그치? 그럼 당사자 등이란 처분의 당사자하고 그다음에 행정 절차에 참여를 허용한 이해관계, 즉 제3자한테 사전 통지해야지. 그렇다면 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권익. 그러니까 1번을 잘 봐봐. 법 규정이란 말 1번에 누구한테 의무를 부과하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할 때 사전 통지하게 돼 있어? 당사자에게. 1번의 당사자는 처분의 상대방을 말하는 거잖아. 처분의 상대방한테 불이익 처분할 때는 당사자 등에게 사전 통지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 3번에 보면 불이익 처분을 누구한테 한대? 당사자한테 하는 게 아니라 제3자한테 불이익 처분할 때는 사전 통지 안 해도 되는 거지, 결론에. 응? 그러니까 아까 한 거 다시 한번 또 정리해보면 이런다. 법조문을 써놓으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이 줄여 말할게요.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불이익 처분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당사자 등에게 사전 통지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원칙이.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문제 풀 때는 이 당사자 등에 대해서 물어본 거야. 여기는 당사자 등이란 당사자하고 누구야? 플러스 절차에 참여하도록 절차 참여 허용된 제3자 응? 이해관계인을 말하는 거지. 응? 이해관계인 얘한테 통지를 해줘야 돼. 그런데 지금 요 3번 지문은 여기를 물어본 거야. 여기 그치? 이거 상대방 아니야. 처분의 상대방한테 불이익 처분할 때 사전 통지하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제3자에게 불이익 처분할 때는 사전 통지 안 해도 되는 거지. 그치? 지금 여기 3번 지문은 요거 물어본 거란 말이야. 그치? 당사자, 상대방한테 불이익 처분할 때 사전 통지하라고 돼 있다. 당사자 등에게. 그치? 따라서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불이익 처분할 때는 사전 통지 의무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응? 그렇죠? 네. 자, 그래서 한번 맞아요. 그 다음에 4번은 셋째로만 사전 통지 해야 된다 그러는데 사전 통지 할 내용이 뭐냐면 법으로 정해놨어. 처분의 제목, 상대방의 이름, 처분하려는 근거와 이유, 상대방이 여기 대해서 변명할 거 있으면 언제까지 어디다가 변명하라 하고 의견 제출하는 방법, 기간 뭐 이런 거 다 미리 통지하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4번 문제 없고 5번은 익숙하지?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 응? 야,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정말 많이 나오지? 자, 이렇게 됐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아주 쉬운 건 아니었어요. 자, 그 다음에 32번을 볼까요? 옳은 거 그러래. 여기서부터는 32번부터는 이제 7급 이상 문제야. 응? 자, 1번. 공청회 개최하려면 며칠 전까지 미리 널리 알리도록 돼 있어? 14일. 숫자 갖고 냈네? 20일이 아니라 공청회는 14일 전까지. 1번 땡. 2번은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 나와서 생략. X. 3번은 3번에 절차상 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써있다고. 행정절차법은 국민한테 무슨 행정조치를 할 때는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게 해놓고 그것만 써놨어. 법은 절차 거치고 해야 한다라고만 써놨고 만약에 법이 정한 절차를 안 거치고 조치를 하면 그게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 안 써놨어 법에서. 응?
그 안 써놨으니까 그거에 대한 효력은 이제 법원의 판결로 뭐 어떤 경우는 무효다, 어떤 경우는 취소해야 돼. 이렇게 판결로 효력을 결정하지 이게 법에는 절차하자. 그러니까 절차를 안 거치고 한 조치에 대해서 효력에 대해서 규정을 안 해놨어요. 따라서 규정을 두고 있다. X예요. 응? 절차를 거치라고만 해놨지 절차를 안 거치고 한 조치가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는 규정을 안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X 4번 이건 아까 나왔지? 국회나 지방의 의결 거치는 거 제외사항이라고. 그지? X고 그러면 5번이 답이 되겠네. 그죠? 여기는 옳게 나왔네. 행정청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병합하거나 분리해서 청문을 진행할 수 있다. 응? 아까 문제 나왔을 때 여기에 5번 지문을 갖고 틀리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틀렸었지? 아까는 신청하는 자에다 이해관계를 집어넣었잖아. 그치? 이해관계에는 신청권이 없어요. 그치? 당사자만 병합하거나 분리해서 청문하자고 신청할 수 있는 자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당사자 맞습니다. 그래서 5번 지문이 맞아요. 자, 뒤로 갑시다. 그 다음에 33번은 틀린 거 올라라. 자, 1번 보면 첫째 줄에 세금 고지서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기재하게 되는 사항 빠뜨리고 세금 부과한 조치는 어떻게 된다? 절차를 안 지킨 것으로서 위법이래. 근데 위법인데 무효로는 안 보고 취소 사유로 봅니다. 응?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당연 무효 X. 위법이긴 위법인데 무효까지는 아니고 취소 사유로 봅니다. 아까도 일반적으로 절차 안 지키고 한 조치는 취소 사유로 봅니다. 그다음에 2번은 아유 말만 길어. 그치? 둘째 줄에 뭐 나와? 딱 보니까 당사자가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해 줬대. 그러면 그 정도면 충분하다. 거기다가 몇 조 몇 항까지 그거는 안 써도 된다는 거지. 네, 따라서 2번 맞죠? 끝에 가면 결론 맞지? 위법으로 볼 수 없다. 3번은 이건 이제 소송 가면 주로 나오는 얘기거든. 근데 여기서는 그냥 간단히 이제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지.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은 행정청이 이제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어떤 A라는 사람에게 영업정지를 내려. 영업정지를 내리는 것은 이제 내리면서 뭐 해야 돼? 이유를 제시해야 돼. 왜 영업정지 하는지. 그래서 뭐 청소년에게 술 팔았다 하고 이유를 제시했어. 응? 근데 상대방이 소송을 냈어. 난 청소년에 술 판 사실이 없는데 왜 청소년에 술 팔았다라고 소송이 들어갔어. 소송을 제기하니까 행정청이 자기가 영업정지한 것 정당하다고도 강조하기 위해서 얘한테 영업정지한 이유는 애초에 내세운 저 청소년에 술 팔았다는 이유 말고도 다른 이유도 있었다 하면서 다른 이유를 또 소송 진행 중에 다른 이유를 또 추가하거나 이런 걸 우리가 처분사의 추가 변경이라 그래. 그래서 이 처분사의 추가 변경이라는 이 주제는 상대방이 이제 처분한 이유가 제시된 처분을 받고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 이제 판결 나오기 전까지 행정청이 자기 조치가 정당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또 이유를 추가하거나 다른 이유로 변경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별거 없고 처분사의 추가 변경이라는 이런 법 이론은 소송이 제기된 이후부터 사실심 변론 종결 시, 그러니까 이게 이제 2심 판결 끝나기 전까지만 이제 행정청이 소송 도중에 이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게 그 시간 내에만 허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냥 그대로 넘어가세요. 나중에 또 배우니까. 자, 4번은 아까도 했지. 행정청이 맨 처음에 처분하면서 이유를 해고 했어야 되는데 이유 제시 안 하고 해서 위법한 조치가 됐어. 근데 늦게라도 이유를 제시하면 치유된 거로 인정이 되는데 아무리 늦어도 언제까지? 쟁송 제기하기 전까지 추가적으로 제시해줘야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시간적 제한이 있다는 거였지 아까? 우리 판결은 뭐라고 했냐면 상대방이 불복을 할지를 결정하고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 신청하는데 편의를 줄 수 있는 시간 내에 보완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이 이꼬로 쟁송 제기 전까지로 우리가 파악을 한단 말이야. 응? 그래서 자, 그래서 1번이 답이었고 그 다음에 34번 틀린 거 고르래. 자, 1번은 별건 아니고 이
헌법상의 법치국가 원리에 따라서 적법 절차 원리라는 게 나온다. 응? 뭐 이런 얘기고, 두 번째 끝에 이게 핵심이지. 행정절차법이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되는 거 아니다. 왜냐면 행정절차법은 5가지 행정작용만 정해놨잖아. 그러니까 아까 말한 행정계획, 공법상 계약 여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이지, 그지?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되는 건 아니다. 응? 그다음에 2번은 예. 2번은 맞는 말인데 예. 첫째 줄에 뭐냐면 개별 세법이라고. 이 세금 부과에 관한 법률이 여러 개의 법들이 있단 말이야. 응? 그래서 뭐 우리가 소득세법, 뭐 상속증여세법, 뭐 등등 이 세금 관련 법률이 여러 개 있는데, 어떤 세금 관련 법률에는 세금을 부과할 때 고지서에 뭐뭐를 기재해야 된다 이렇게 안 써 있는 법들도 있어. 그렇지만 그래서 개별 세법에는 세금 부과는 고지서에 뭐뭐를 기재해야 된다고 규정이 없더라도 당연하게 응? 세금 부과를 할 때는 고지서에 필수적 기재사항을 반드시 써야 된다는 거야. 그게 당연하다는 거야. 응? 즉 그 법에는 규정이 없어도 세금 관련 중요한 기본이 되는 법에 이 고지서에 쓰게 돼 있는 사항은 거기다 써야 된다는 거야. 규정이 없더라도. 응? 2번의 뜻 맞고, 그 다음에 3번 맞나요? 행정절차법에 계획에 대해서 없죠? 그리고 행정조사에 대해서도 없어요. 응? 행정계획, 행정조사, 그리고 공법상 계약 이거에 대해서 없습니다. 응? 3번. 자, 4번. 자, 4번은요. 여러분들이 배웠어. 자, 첫째 줄 계약직 공무원 채용 계약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계약직 공무원 채용 계약은 공법상 계약. 그죠? 대등한 공법상 계약이죠. 근데 이제 그 공무원이나 계약직 공무원하고 계약 해지한대. 계약 해지하는 의사표시는 공권력 행사인 처분이 아니고 대등한 의사표시. 그러면 행정절차법은 처분을 할 때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돼 있어? 그럼 이건 처분이 아니라 그랬지? 처분이 아니니까 근거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을 해지하는 근거와 이유를 제시할 의무가 없어요. 따라서 4번이 틀렸죠. 응? 이거는 앞선 주제에 성공한 거죠. 4번이 답이 됐고, 그 다음에 말은 뭐 5번 지문은 말은 긴데 결국 핵심은 셋째 줄이죠.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할 때는 사전 통지 안 해도 된다. 이거 묻는 겁니다. 핵심. 응? 자, 정답은 4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들어갑시다. 그 다음에는 35번 절차. 옳은 거 고르래. 옳은 거. 1번 행정지도 규정 있죠? 이런 거 자주 내. 근데 행정계획은 없죠? 없으니까 X. 응? 그 다음에 2번은 경미한, 단순 반복적이나 경미한 처분으로서 이유를 제시 안 해줘도 상대방의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는 처분할 때 이유를 제시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나온 지금 또 나온 거지? 처분할 때는 이유 제시 안 하고 해도 돼요. 그런데 둘째 줄에 처분을 하고 난 후에 해달라고 요청이 있으면 해줘야 됩니다. 응? 처분한 후에는 해줘야 되는데 X. 그 다음에 3번 이유 제시는 상대방이 뭐 때문에 자기가 이러한 조치를 받게 되는지 납득이 가능한, 알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응? 문제 없고요. 네, 4번 X죠. 3번이 정답이고 4번은 신의 성실도 규정이 있고 신뢰보호도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나왔던 지문이고, 5번은 왜 틀렸냐면 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국민한테 행정조치하도록 하는 이유는 민주적인 행정,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기 위한 민주적인 행정, 민주화 그리고 능률화, 어떤 행정을 하는 절차를 통일적으로 정해놓으면 이제 혼선이 없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그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조치했다가 이거 소송 들어와서 이거 잘못된 거다 판결 나면 다시 똑같은 내용의 조치를 또 다시 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오히려 시간 비용 더 낭비. 처음에 조금 늦는 것 같아도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게 오히려 능률적, 응? 이런 관점, 능률성. 그런데 뭐 때문에 되나? 사후적이란 말이 틀렸어요. 사후적인 구제는
이미 최종적인 조치가 나간 뒤에 국민이 이거 위법이다 뭐 소송하고 막 이런 게 해서 이게 사후적인 구제예요. 소송을 하고 막 손해배상해주고 위법한 조치 때문에 사후적인 게 절차는 국민한테 최종 조치 나가기 전에 어떻게 하는 거야? 사전적으로 최종 조치 하기 전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조치를 함으로써 잘못된 조치가 되는 걸 방지하는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 권리 침해가 되는 걸 미리 막기 위한 사전적인 구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응? 그래서 사후적이라는 말이 틀렸고 사전적. 응? 그렇죠? 그래서 옳은 건 3번이 됐어요. 응? 자, 그 다음에 36번 입법 예고 물어봤네. 입법 예고. 1번 기억. 행정기관이 법을 제정 개정 폐지하는 거 예고하는 기준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그러니까 이제 행정절차법에 중요한 거 정해놓고 나머지 필요한 기준이나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라라고 위임을 해놨어요. 응? 법 규정. 그다음에 2번은 니은번 틀렸습니다. 그 법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나 의무, 일상생활 관련 없는 법이면 국민한테 예고할 필요가 없는 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예고 안 해도 되는 사항이에요. 응? 니은 틀렸어요. 그러니까 법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 일상생활 관련이 되는 법이래야 국민한테 예고를 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거지 관련 없는 법은 뭐하러 예고를 해요? 그죠? 그래서 니은 X. 디귿번 기간 물어봐. 입법 예고 기간 40일, 자치법규는 20일. 그지? 기간 맞죠? 비율은 자 예고된 법안 보고 관심 있는 국민은 의견을 열람 보여달라 복사해달라 요청할 수 있어요. 응? 그래서 따라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니은번 하나 틀린 건가요? 니은번 틀렸죠? 니은 하나 틀렸네. 아니야. 옳은 거. 이거 정답 표시 잘못해놨다. 그죠? 니은은 틀렸잖아. 국민의 권리 의무,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으면 예고를 안 해도 되니까 니은 아니구나. 맞다. 이 지문이 5번까지 있는 거구나. 예. 표시 맞고 니은 하나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37번 이런 문제 가끔씩 나오죠?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거. 아까 이제까지 나온 거 보면 세 가지. 계획, 계약, 행정조사. 응? 없어요? 여기도 또 뭐였어? 행정기획 또 넣었지? 넘어갑시다. 자, 38번 틀린 거 고르래. 이제 또 나왔다. 1번 퇴직연금 완수 결정. 응? 법에 의해서 다 내용 정해진 거다. 의견 제출할 기회 안 줘도 된다. 그 다음에 2번 뭐야 이거? 거부 처분이라고 그랬잖아. 이거 줄인 거야.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인 거야. 그냥 거부 처분이란 말 써도 신청이 있다는 걸 전제를 하는 거죠.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 물어봐. 사전 등기 대상 아니다. 맞지? 3번 또 나왔어. 고시 방법으로. 그럼 뭐야 돼? 이거 불특정 다수인한테 하는 거라. 응? 그 의견 제출받을 상대방 특정하기 어렵다. 응? 그래서 의견 제출기에 안 줘도 되죠. 근데 여기 그 대표하는 단체에게 의견 제출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의견 제출기에 안 줘도 되는 거야. 고시 방법으로 할 때는 의견 제출기에 안 줘도 된다. 3번 틀렸고 4번 청문 절차에서 이제 청문 주재자가 청문을 진행하면서 이제 그 관련된 그 무슨 참고인을 불러서 뭐 질문할 수도 있고 청문 주재자가 할 수도 있는데 그 청문 절차에 참여한 당사자 등도 그 청문 절차에 나온 참고인 등에게 감정인은 우리가 이거 위조된 거냐 진짜냐 이런 거 감정하는 사람들도 부를 수 있잖아.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당사자들이 또 청문 주재자만 질문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들도 질문할 수 있도록 이거 법의 규정이고 5번은 이유 제시인데 이유 제시 원칙적으로 모든 처분할 때는 이유 제시해야 되지만 세 가지 경우는 이유 제시 안 하고 처분해도 되지 신청 내용 그대로 다 들어주는 처분할 때 이유 제시 안 하고 해도 돼. 그리고 하나 덧붙이면 신청 내용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처분인 경우는 처분이 있고 난 후 처분 후 요청이 있어도 안 해줘도 됩니다. 응? 5번 같이 공부해. 신청 내용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처분할 때 처분 시에 이유 제시 안 해도 되고
처분 후 요청이 있어도 안 해줘도 돼요. 근데 우리가 좀 앞에서 문제 보면 뭐 단순 반복적이나 경미한 내용의 처분인 경우에는 처분할 때는 이유 제시 안 하고 해야 되지만 처분 후 요청이 있으면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지. 응? 자, 그 다음에 39번은 이유 제시. 1번 투명성을 위한 거다. 응? 1번 맞고 2번은 이것도 이런 기능을 한다. 상대방한테 이거 이런 근거와 이유로 한 조치다 해서 이것이 정당하고 적법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주고, 그래서 상대방이 납득이 가능하면 납득할 수 있게끔 된다면 소송 안 할 거고, 그러니까 법원이 재판할 부담을 줄이겠지. 3번은 두 번째 줄 상대방이 근거를 알 수 있어 상당한 이유 제시했다면 구체적 조항 뭐 이런 것까지 명시 안 해도 되는 거죠. 맞고, 그죠? 4번을 잘 봐야 돼요. 4번을 내가 아까 칠판에 썼는데, 자, 어떤 상대방한테 처분할 때 맨 처음에 뭐 하지? 특히 불이익 처분 같은 거 할 때 먼저 사전 통지하고, 그치? 그 다음에 의견 청취하고, 그 다음에 의견 들어보고 반영할 거 있으면 반영하고 해서 최종 처분하잖아. 응? 최종 처분하는 거지. 처분하면서 여기다가 왜 하는지 이유를 제시하는 겁니다. 응? 요거는 처분이 있기 전에, 최종 처분하기 전에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이걸 거치고 나서 최종 처분할 때 이유 제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4번 문장 봐. 이유 제시는 두 번째 줄 끝에 처분하기에 앞서 사전에 하는 게 원칙이야? 아닙니다. 처분을 할 때, 최종 처분 나갈 때 그때 하는 게 같이 하는 거예요. 응? 처분을 앞서 사전 아닙니다. 처분 시에 하는 게 원칙이. 처분 시에, 응? 처분 시에, 응? 처분에 앞서 하는 건 사전 통지하고 의견 청취하는 겁니다. 응? 그죠? 네. 자,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40번 사전 통지 옳은 거 오르래. 1번 땡. 신청에 대한 거부처. 아이고 지겹게 나온다, 그죠? 자, 2번 왜 틀렸을까? 반드시 해야 되나요? 예외 사유 3가지 있어요. 사전 통지 안 해도 되는 예외 사유. 응? 3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할 때, 그 다음에 뭐 법이 요구하는 뭐 자격이 객관적으로 없었다는 게 증명됐을 때, 그 다음에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하는 게 현저히 곤란 내지 불필요 이렇게 인정할 때, 그지? 그래서 반드시는 아니죠.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3가지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응? X고 3번 이 예외 사유 중에 하나잖아. 응? 3번이 맞고 4번은 왜 틀렸을까? 우리 아까도 계속 얘기했어. 누구한테 사전 통지해야 돼? 당사자 등에게. 그럼 당사자 등이란 당사자하고 절차에 참여가 허용된 3자만이지. 모든 3자가 아니라고. 응? 절차에 참여가 허용되지 않은 3자한테는 통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전 통지하는. 따라서 첫째 끝에 보면 그냥 권리익을 침해받게 되는 제3자. 이거는 그러니까 2가지 이유에서 틀렸다고 봐야 되네. 하나는 여기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처분할 때 사전 통지하게 돼 있죠. 제3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처분하는 건 사전 통지 안 합니다. 이거 말을 좀 이렇게 뒤에 거면 제3자에게 3자의 권리익을 침해하는 처분할 때는 사전 통지 안 해도 되는 거지. 당사자인 상대방한테 권리익 침해하는 처분할 때 사전 통지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4번. 그러니까 요 부분을 잘 해야 되네. 그죠? 응? 그러니까 3자한테 불이익이 되는 거 할 때는 사전 통지 아니다. 응? 자, 그 다음에 뒤로 또 갑시다. 41번 보니까 틀린 거 올라라. 네. 1번은 입법 예고 기간 40일, 20일. 응? 숫자 2번.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 제출 안 한대. 그럼 의견 없는 거로 보고 처리하도 돼 있지. 3번은 첫째 그때 출석 안 했다는 이유로 청문 안 하고 불이익 처분하면 안 됩니다. 그지? 불출석.
그거 적법이야? 위법이죠. 응? 3번이 정답. 그 다음에 4번은 전자공청회 얘기하지? 병행해서만 하게 돼 있지? 병행해서만. 자, 그래서 정답 나왔고 42번 옳은 거. 1번은 행정절차법은 이제 처분하는 절차를 적용해서 처분이란 이러이러한 작용이다. 그래서 처분은 행정청이 그 공권력을 행사하여 법 집행하는 행위 이에 준하는 행위다 이렇게 명시해놨어요. 그거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처분 정의하고 똑같이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1번 맞고 2번은 실제 그때 이유 제시잖아. 근데 원칙적으로 모든 처분할 때 이유 제시해야 되는데 세 가지 경우는 처분 시에 이유 제시 안 해도 되는 거 세 가지 있죠. 신청한 내용 그대로 다 해줄 때, 그다음 단순 반복적이나 경미한 처분일 때, 세 번째 긴급을 요할 때, 그지? 그런데 그 처분할 때 이유 제시 안 해도 되지만 처분 후 요청이 있으면 해줘야 되는 게 두 개야. 단순 반복적이나 경미한 내용 처분이었을 때, 그 다음에 긴급을 요할 때는 처분 후 요청이 있으면 해줘야 됩니다. 응? 따라서 2번 긴급, 그 다음에 긴급할 때는 처분할 때는 이유 제시 안 해도 되지만 처분 후 요청이 있으면 해줘야 됩니다. 응? 그런데 둘째 줄여 뭐예요? 요청이 없어도 X지? 요청이 있으면 해주라고 돼 있습니다. 응? 요청이 없으면 안 해줘도 되죠. 그 다음에 3번은 키워드. 우리가 문서로 처분하는데 우리가 인터넷 발달해서 전자문서로도 처분할 수 있어요. 근데 전자문서로 처분하려면 반드시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전자문서 동의 필요. 응? 반드시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가 있을 때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4번 입법 예고기간 틀렸지? 국가가 만드는 법은 40일, 여기 자치법규는 20일이 나와야 되는데 15일로 써놨지? X가 됐습니다. 자, 43번 사전통지 틀린 거 고르래. 사전통지 틀린 거. 자, 사전통지 여기 이거 묻는 거야. 당사자 등에게 사전통지. 당사자 등 사전통지 해야 되는 당사자 등에는 상대방인 당사자와 절차에 참여하도록 허용된 3자만 해당이 되는 거지. 그래서 1번 맞는 거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만 이게 이제 사전통지의 3자가 되는 거죠. 그죠? 1번 맞고 2번은 자, 2번은 뭐였냐면 공기업 사장 해임 처분이라고 하지? 이거 아까 나왔던 거야. 이거 뭐냐면 대통령이 KBS 사장 해임시킬 때 그때 어떻게 했어? 행정 절차 따라야 된다. 이게 판결이에요. 응? 따라서 첫째 그때 사전 통지 안 했고 이유 제시가 없었다면 해임 처분은 위법인데 절차하자 있는 건 무효까지는 아니고 취소 사유로 보니까 무효는 아니다. 응? 맞습니다. 위법이지만 무효까지는 아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이거 뭐냐면 첫째 줄 상대방이 위반 사실을 시인했대.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이제 어떤 사람 법 위반한 현장에 가가지고 현장에 갔는데 상대방이 자기 위반했다고 다 시인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러면 행정청이 위반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 내보내는데 그런데 얘가 이미 현장에 나와서 조사할 때 위반 사실 시인했으니까 의견 들을 거 없다. 의견 청취 안 하고 바로 영업정지 처분 내렸으면 위법이라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위반 사실 시인했어도 또 이 영업정지 처분 취득 나가기 전에 사전 통지하고 의견 청취 또 거쳐야 된다는 거야. 그 현장에서 위반 사실 시인한 것만 갖고는 그거는 단순히 그냥 공식적인 절차라고 볼 수 없고, 응? 그냥 그 현장에서 그냥 말로 몇 마디 한 것 갖고는 안 된다. 정식으로 법이 정한 의견 청취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따라서 단순히 이미 위반 사실을 시인했다는 사정만 갖고 이거 갖고 사전 통지 안 해도 되는, 응? 그 사전 통지 안 해도 되면 결국 의견 청취도 안 해도 되는 건데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 안 해도 되는 그런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게 판결의 결론이에요. 응? 근데 3번은 해당한다 그래서 X입니다.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쳤어야 된다는 거지 정식에 사전 통지 의견 청취 절차를. 3번이 답이고 4번은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 얘기하는 거니까. 응? 그 다음에 뒤로 갑시다. 44번은 이유 제시, 그 다음
의견 제출 절차 묻고 있어요. 자, 1번 익숙해. 고시 등의 방식으로 처분한대. 그럼 결론은 의견 제출기에 안 주고 해도 된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자, 첫째 끝에 납세 고지 방식 등에 대해서 별도로 정한 바 없어도 당연히 어떻게 돼? 세금 고지서에 기재사항 써야 된다는 거야. 개별 세법에는 뭐 세금 고지서에 뭐뭐뭐 써야 된다는 규정이 따로 없어도 당연하게 세금 고지서에는 이러이러한 필수적 사항을 기재해야 된다는 게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결론이 잘못됐죠. 개별 세법에는 규정이 따로 없어도 둘째 가산세 이런 세금을 부과할 때는 기재해야 되는데 그런 세금의 종류, 세금액 산출 근거를 전혀 기재 안 하고 그냥 세금의 합계액만 단순히 써서 보냈다면 그건 위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이 잘못됐어요. 위법하지 않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조금 길긴 한데 3번은 무슨 문장이야? 자, 행정청이 첫째를 보니까 허가 신청을 그러니까 거부하는 처분을 하는 거야. 그런데 뭐였어? 이게 이제 출발이 뭐야? 상대방이 왜 이게 거부됐는지 알 수 있을 만큼 상당한 이유를 제시했었어. 여기 보면. 그럼 굳이 몇 조 몇 항까지는 안 써도 괜찮다는 거잖아. 그 문장이야.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응? 그냥 두 번째 줄을 보면 행정청이 허가 불허하면서 어떻게 했어? 당신은 도시계획법 요건을 못 갖췄기 때문에 불허됩니다. 이렇게 썼지만 이렇게 쓰고 몇 조까지는 안 썼지만 이 상대방이 몇 조 몇 항의 요건을 못 갖춰서 불허되는 거를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을 써놨다면 굳이 조항까지는 명시 안 해도 괜찮다. 아까 읽었던 거 그걸 좀 다르게 쓴 것뿐이에요. 응? 3번 위법하지 않다. 맞습니다. 응? 그 다음에 4번은 제3자인데 어떻게 돼? 행정청이 절차에 참여하도록 허용해준 이해관계인이 아니래. 그러면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에요.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면 의견청지 대상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이 되겠죠? 네, 그래서 5가 된 거예요. 이게 문제 보면 요거를 잘 알아야 되겠다. 응? 요거하고 요쪽에 하고, 그치? 알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45번, 50번까지 풀고 밥 먹으러 갑시다. 응? 자, 45번 틀린 거 고르래. 요거는 이제 송달 규정인데, 국민한테 보냈을 때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냐 이건데, 1번은 교부잖아, 교부. 교부는 이제 만나서 전달하는 겁니다. 응? 상대방 국민 만나서 전달하는 걸 교부야. 응? 교부 방식으로 송달한 건 읽어보자. 수령 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고, 만나지 못했으면 그 종업원이나 동거인 등에게 전달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응? 자, 1번 틀리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상대방 본인에게만 교부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종업원이나 동거인에게 교부하면 됩니다. 다만 이제 사리 분별할 지능이 있는 자라야 되지. 그지? 3살짜리에게 이거 아빠한테 온 문서니까 이거 여기다 이름 써 이렇게 하고 전달하면 안 돼. 사리 분별할 지능이 없어. 사리 분별할 지능이 있는 동거인이나 종업원에게 전달하는 도달된 거로 효력을 인정해 줘요. 자, 2번은 공고. 자, 2번은 공고하는 방법을 쓸 텐데, 공고 여기 조심해야 돼. 공고하는 거는 첫째 끝에 봐. 알기 쉽도록 어떻게 해야 돼? 정부가 발행한 신문인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다가 공고를 하고, 그거하고 별도로 인터넷에도 따로 해야 됩니다. 공고를. 인터넷은 별도로 꼭 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공고하는 방법은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공고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인터넷은 필수로 하고 나머지 중에 1가지 이상에다가 또 공고를 하래요. 그죠? 그 조심.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1번에서 연결되는 거야. 응? 그래서 이제 교부 만나서 전달하라고 갔는데 못 만났어. 그치? 못 만난 경우는 1번처럼 하고, 만약에 거부하면 어떻게 돼? 받기를 정당한 없이 거부하면 두째 줄. 그렇게 거부한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그 전달할 문서를
그 장소에 놓아두고 올 수 있게 돼 있어요. 응? 3번 맞고. 자, 4번이 교묘하게 냈는데 4번은 뭐야? 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야. 응? 주로 이제 메일 같은 걸 메일 보내는 방법으로 뭔가 하는 경우지 대표적으로. 그러면 이 정보통신망 이용한 송달은 뭐야? 어느 때 하냐면 상대방 동의가 있어야만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여튼 제목 정보통신망 이용한 송달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상대방이 받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받는 거를 동의하는 상대방이 자기가 받을 메일 주소를 자기가 찍어줘야 될 거 아니야. 응? 근데 행정청이 찍어줘? 행정청이 여기 문장에 보면 상대방 송달받을 자의 동의를 얻어 송달받을 전자우편 주소를 그럼 행정청이 지정해줘? 말이 안 되잖아. 행정청이 지정해주는 메일 주소로 받는 게 아니라 받을 자가 자기가 이제 메일 주소를 지정을 해야지. 응? 그치? 응. 하여튼 교묘하게 내는 거야. 응? 그래서 우리가 요 해설을 잘 봐. 해설을 내다 공부해본 정보통신망 이용한 송달. 응? 첫 번째, 반드시 상대방 동의가 있어야만 쓸 수 있는 방법이야.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하나다. 이거 하나. 이런 거 어떻게 내면 동의가 없어도 긴급할 때는 할 수 있다. 틀려. 동의 없으면 안 되지. 그 다음에 받을 전자우편 주소는 상대방이 지정하는 겁니다. 어? 자기 메일 주소 자기가 지정해 주는 거지. 이리 보내주세요. 그지? 자, 그 다음에 46번 옳은 거. 자, 1번은 행정 절차에는 당사자주의가 적용되므로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나 당사자의 증거 신청에 구속된다?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당사자가 무슨 이렇게 의견 제출했다. 거기에 구속돼? 그냥 상당한 이유 없으면 반영 안 해도 되고, 그지? 참작하라는 거지. 그 의견대로 하라는 건 아니잖아. 제출한 증거라도 그거 반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그래서 첫째 줄에 당사자주의 적용 아닙니다. 에? 당사자주의라는 게 원래 소송에서 나오는 말이지. 당사자주의란 건 당사자가 진술한 내용,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만 갖고 뭔가 결정하고 판정하는 걸 당사자주의라 그래요. 이거의 반대가 직권조사주의입니다. 직권주의. 응? 행정청이 알아서 조사하고 하는 게 증거조사주의예요. 당사주의는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만 갖고 뭔가 판정하는 거고. 응? 근데 우리 행정법 관계에서는 당사자주의가 기본 행정심판이나 소송에는 나오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절차에서도 당사자주의가 원칙이긴 하긴 한데 다 별도의 규정을 둬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조사할 수 있다. 또 당사자가 신청이 없어도 행정청이 알아서 증거조사할 수 있고 직권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어. 그러면 행정 절차에 당사자주의가 적용되지 않아요. 일단 첫째 틀렸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나 증거 신청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행정청이 알아서 조사할 수도 있고, 신청 없어도 알아서 조사할 수도 있고, 당사자가 제출하지 않은 증거도 조사할 수 있고, 그지? X. 2번 새로 나왔어요. 2번. 자, 2번은 이렇게 공부합니다. 판례를 2개 공부해야 되는데, 법에서 무슨 사업을 승인하려면 행정기관이 무슨 개발 사업을 승인하려면 그 개발 사업이 법이 정한 환경 영향 평가를 반드시 거치게 돼 있는 사업이다. 그러면 환경 영향 평가를 환경 영향 평가를 거쳐야 되는데, 하여튼 줄여 말하면 환경 영향 평가를 거치지 않았어. 평가를 거치지 않았어요. 거치지 않았는데도 행정청이 사업 승인 내줬어. 사업 승인한 처분. 사업 승인한 처분은 이거는 무효래. 무효. 응? 무효. 그런데 환경 영향 평가를 거치긴 거쳤는데 부실하게 거쳤어. 자, 부실하게 거친 경우는 부실하게 거쳤는데 사업 승인 처분 내준 거 있지? 자, 이거는 이 부실하게 거친 정도가 거의
환경영향평가를 안 거친 거와 마찬가지일 정도다. 그렇다면 이제 그거는 무효라고 보겠지만 그런 정도가 아니라면 조금 다소 부실하게 거쳤다 하더라도 사업승인 처분이 그것만으로 위법이 된다고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야. 이 둘을 잘 공부해 놓으세요. 응? 위법이 아니니까 취소 사유 아니라는 거예요. 취소 사유도 아니야. 위법 자체가 아니라는 거야. 자, 그렇다면 여기 지문은 지금 아래 꺼냈어요. 2번을 보니까 첫째 끝에 환경영향평가를 거쳤대요. 거쳤는데 둘째 줄 앞머리 부실하대. 그죠? 그러면 머릿속에 이제 뭐가 나와야 돼? 뭐 사업승인 처분은 그 부실의 정도가 아예 환경영향평가를 아예 안 거친 정도라면 그러면 이제 그 사업승인 처분은 무효로 볼 것이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면 그것만으로는 사업승인 처분이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거는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야. 최소한 위법이 돼야 뭐 취소 사유도 되는 건데 취소 사유도 아니라는 거야. 요거 잘 낸다니까? 잘 낸다기보다는 가끔 나오는데 조심해야 될 게 이제 요거는 무효지만 그러니까 이게 둘을 묶어내면 헷갈릴 수 있겠지? 거치지 않았다면 무효지만 부실하게 거쳤다면 무효는 아니고 취소 사유다. 그러면 잘 속아. 취소 사유도 아니야. 위법 자체가 아니래. 그것만 갖고는 위법이라고 볼 수가 없대요. 응? 2번 X. 취소 사유 X. 그 자체, 그것만 가지고는 위법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응? 안 거치면 위법이며 무효로까지 본단 말이야. 응? 자, 구별했고요. 그 다음에 3번. X지? 응. 두 번째 줄에 행정절차법상 당사자. 당사자는 그 위에서 말하는 처분에 직접 상대방이 되는 자, 즉 상대방만을 당사자라고 합니다. 응? 그리고 그 제3자는 뭐야? 행정절차에 참여가 허용된 3자래야 뭔가 당사자 등 할 때 등에 들어가는 거지. 응? 어쨌든 여기는 질문의 핵심은 두 번째에 당사자가 누구냐? 행정절차법이 정한 당사자가 누구냐를 묻는 거야. 당사자는 처분에 직접 상대방만을 당사자라고 합니다. 응? 제3자는 거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옳은 거. 자, 앞에 기속행위 나왔지? 자, 뭐 간단하게 뭐 법이 뭐 하면 뭐 해야 된다. 그래서 딱 부러지게 한 가지로 뭐 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해놔서 행정기관에게 아무런 선택이나 결정권이 없는 행위를 기속행위라 그래. 그냥 법 규정대로만 하게 되는 거예요. 재량행위는 법이 행정기관은 어떠한 경우에 무슨 조치 중에 선택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법이 이렇게 테두리를 쳐주고 그 안에서 행정기관이 선택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는 경우를 재량행위라 그래.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러면 기속행위든 재량행위로 돼 있든 절차를 안 거치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위법한 조치고. 그러니까 내용에 문제 없어도 법이 요구하는 절차만 안 거치고 해도 그것만으로도 위법한 행위가 되고 그 위법 정도 취소 사유로 봅니다. 응? 그래서 4번 재량행위든 기속행위든 응? 내용에 문제 없더라도 절차상 하자만 있어도 그것만으로도 위법 사유로 본다. 응? 위법 사유고 취소 사유로 본다. 응? 5. 그 다음에 5번은 자 첫째 줄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됐대. 응? 그러면 지금 절차 하자가 있다는 건 절차 안 지키고 했다는 얘기지? 그래서 절차 안 지키고 해서 위법이다 하고 취소가 돼서 그러면 문제 있는 거로 판정난 건 내용이 아니라 절차를 안 지켰다는 게 지적받은 거예요? 그러면 행정기관은 어떻게 돼? 일단 자기가 맨 처음에 했던 처분은 취소돼서 없어졌어? 그럼 행정처분은 어떻게 돼? 지적받은 절차를 다시 거쳐 제대로 거쳐서 전과 똑같은 내용의 처분을 해도 그거는 문제 없는 거야. 그치? 왜? 응? 아니 이 지금 예를 들어 판결에서 소송에서 법원의 판결에서 이 조치는 절차를 안 지키고 해서 위법이니까 취소한다. 절차의 위법이 있다고 지적받은 거니까 행정처분 판결에 따라 절차를 제대로 다시 지켜서 다시 하기만 하면 됩니다. 절차만 제대로 지키면. 그거는 앞서 취소돼서 없어진 처분하고는 다른 적법한 새로운 처분을 다시 한 거라서 그건 판결에 맞게 한 거예요. 판결에 어긋난 게 아니에요. 기속력 위반이 아니라는 거야. 응? 그래서 두 번째 끝에 기속력의 위반이란 말이 X입니다.
위반되는 게 아니에요. 응? 기속력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게 결론입니다. 응? 즉 위법이라고 지적된 건 절차만 지적된 것뿐이니까 응? 절차를 제대로 다시 지켜서 내용은 지적받은 게 없으니까 내용은 전과 똑같은 내용의 조치를 다시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럼 판결대로 한 거예요. 예, 자, 문제였고요. 다 소송 가면 또 나온 얘기고. 47번 틀린 거 고르래. 행정조치법. 또 나왔습니다. 1번 뭐 나왔어요? 직외제 처분 거쳐야 돼요? 안 거쳐야 돼요? 절차 안 거쳐도 된다. 근데 두 번째 끝에 적용된다고 봐야 된다? X죠.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응? 그 다음에 2번. 그치. 청문을 안 할 수 있는 사유가 4가지 있어. 사전 통지 안 해도 되는 사유 3가지에다가 상대방이 명백히 의견 제출 안 하겠다고 의사표시한 경우가 하나 추가돼서 4가지인데, 그러면 여기서 청문을 안 해도 되는 예외 사유 그리고 정해진 것 중에 하나가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 현재 곤란 명백히 불필요 이런 건데, 이거는 처분의 성질을 갖고 따져야지. 세 번째 끝에 청문 통지서 보낸 게 반송이 되었던지 청문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청문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판결에서 뭐 청문 통지서 반송 청문하기로 한 날짜에 불출석했다는 이유만으로 청문 안 거치고 불이익 처분해도 된다는 거 아니다는 거죠. 응? 그래서 3번 뭐 나왔어? 퇴직연금 환수결정. 네. 이거는 의견 제출이 안 줘도 되죠? 법에 의해서 다 정해진 거니까. 응? 그래서 맞고 4번 뭐 나왔어? 협약. 청문 같은 거 하자 말자 하고 협약 맺었다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다. 예외 사유로 인정 안 된다. 그죠? 다 나온 거 또 나왔죠? 그 다음에 48번 옳은 거 고르래. 또 나왔어. 1번 협약. 그지? 협약은 예외 사유가 아니다. 응? 근데 예외에 해당한다 그랬지? 그거 틀렸잖아. 2번은 또 나왔어. 퇴직연금 환수결정 나왔어. 생략. 응? 안 줘도 되는데, 그지? 네, 3번 직외제 처분 또 냈네. 직외제 처분 행정절차법 적용 안 받는다. 그지? 안 거치고 해도 된다. 3번이 맞네, 그지? 네, 4번은 고시방법. 이게 다 아는 거랬다. 고시방법으로 하는 경우는 사람을 특정할 수 없으니까 의견 제출이 안 주고 해도 된다. 응? 네, 줘야 된다 해서 X가. 자, 이제 딱 나오면 이제 그냥 보는 순간 알겠지? 응? 자, 48번 틀린 거. 1번도 나왔어. 두 번째 줄에 첫째 끝에 당사자가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이유를 제시했다면 근로족하다. 응? 그 다음에 2번. 2번은 키워드 두 번째 끝에 자, 주민 대표가 선정 추천한 전문가 포함시키지 않은 채 이 단어에 붙였어요. 이 말이 절대 안 빠지거든. 그러니까 어떤 동네 부근에 무슨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결정을 하는데 그 전에 그 지역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무슨 위원회를 만들었다는 거야. 근데 그 위원회에 주민 대표가 추천한 사람 포함도 안 된 채 거기서 뭔가 찬성 결정해가지고 그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 냈다면 위법이라는 거야. 그래서 주민 대표가 선정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 말고, 그러면 결론이 뭐냐면 그랬는데 그거 절차를 그 찬성 결정 나왔다고 최종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한 조치는 위법이고 특히 강조점 이거 취소 사유 아니야. 무효. 이거 강조 끝이 무효예요. 무효가 맞아요. 당연 무효. 응? 무효로 본 사례야. 외워야 돼 이거. 응? 아까 환경영향 평가 안 거친 거, 이 절차 안 거치고 한 거 무효로 본 사례가 몇 개 있어요. 그 몇 개 빼고는 다 뭐 청문 안 거치고 한 거 이런 거 다 취소 사유야. 근데 무효로 본 사례는 드물어. 절차 안 거친 거, 환경영향 평가 안 거친 거 무효. 그다음에 여기 주민 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포함시키지 않고 무슨 위원회 결정한 거 그걸 토대로 한 최종 처분 무효. 2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두 번째 끝에 첫째 끝에 퇴직연금 환수 결정 생략해도 되겠죠? 4번 자 4번은 두 번째 줄에 보니까 하여튼 세금 고지서에 뭐 기재사항 빠뜨리고 뭐 해가지고 세금 고지서 보냈다는 거야. 그래서 납세 고지하자는
치유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뭐 세금 낼 의무자인 국민이 나름대로 알고 있었거나 사실상 알았다 하더라도 치유될 수 없다. 그러니까 행정청이 좀 빨리 이거 빠뜨린 걸 보내주거나 했으면 치유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상대방이 나름대로 그냥 짐작으로 알고 있었다 해서 이 적법한 세금부과 조치로 인정될 수는 없다는 거야. 응? 그래서 치유되지 않는다고 판결하는 사례.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죠? 이거 안 줘도 되는 건데. 그 다음에 50번. 예, 틀린 거. 자, 우선 1번. 자, 셋째 줄. 정규 임용 처분을 취소. 정규 임용 처분 취소할 때 뭐 해야 돼? 절차 거치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응? 자, 요거 좀 내막을 또 보면 이렇습니다. 자, 어떤 사람을 여러분들도 처음에 시험 합격하고 면접 다 필기 붙고 면접 봐가지고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지? 그리고 여러분 처음에 공무원이 임명될 때 15 임용합니다. 15 임용이 돼요. 아마 9급 공무원은 6개월이 아마 15 임용 기간일 거야. 응? 그래서 15 임용 처분을 받게 돼서 완전히 이제 여러분이 완전한 정규 공무원이 되는 건 아니에요. 15기간 동안에는 신분이 완벽히 보장되지 않아요. 응? 그래서 수습 기간이야. 6개월간. 응? 15 임용 처분을 내렸어. 그런데 자, A라는 사람에 대해서 A를 이제 이 사람 15 임용. 근데 이거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결격 사유자에 대해서 결격 사유가 있는데 15 임용 처분을 했어요. 어쨌든 이것도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거거든. 결격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결격 사유 있는 자를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행위는 이거 무효입니다. 무효. 이거 자체가 결격 사유 있는 자를 임용해서 이거 무효예요. 무효. 무효인 조차. 그러니까 상대방 A는 공무원으로 임명이 안 된 거야. 처음부터. 그런데 행정기관도 모르고 상대방도 몰라. A도 모르고 국가도 몰라. 행정기관도 모르고 그러고 있다가 지나갔어. 지나가서 15기간 끝났어. 6개월 지났어. 그래가지고 6개월 지난 뒤에 이제 정규 공무원으로 정규 임용 조치를 했다는 거예요. 정규 임용 처분을 내렸다는 거야. 응? 그런데 정규 임용 처분할 때는 요 시점에는 이 결격 사유가 해소가 됐다는 거야. 이 공무원으로 임용돼서 결격 사유가 해소가 됐대. 없어졌대. 응? 없어진 상태에서 이제 정규 임용을 한 거야. 그런데 그러면 이 정규 임용 처분은 이거 위법이에요. 그래도 왜 위법이냐면 이 사람은 이제 결격 사유는 없지만, 응? 없어졌지만 정규 임용 할 수 없는 거야. 왜냐면 정규 임용을 하려면 15 임용을 거쳤어야 되거든. 근데 이 사람은 15 임용을 거친 거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법적으로 15 임용을 안 거친 게 되는 거예요. 15 임용을 거치지도 않은 사람을 정규 임용을 한 게 돼서 이거 위법이며 위법 정도는 취소 사유라고 부르는 겁니다. 응? 이 정도로. 그래서 그 앞에 설명이 이거야. 15 임용은 무효. 이걸 한 문제를 낸 적도 있어요. 이 15 임용은 무효이고, 그다음에 정규 임용하기 전에 결격 사유가 해소됐는데 이 사람을 정규 임용한 거는 취소 사유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묻는 건 이 취소 사유 있어서 정규 임용을 취소할 때 절차를 준수해야 된다. 응? 절차 사전 통지하고 이거 상대방한테 권익을 제한한 처분하냐, 그지? 공무원 인사관계 처분이라도 이거는 거치고 해야 되는 사안이 되고요. 그래서 절차 준수해야 한다. 이거 물어본 겁니다. 응? 그래서 1번에 이렇게 해서 정규 임용 취소할 때는 행정절차법 적용된다. 절차법이 정한 절차 지키고 해야 된다. 1번으로 자, 2번은 뭐 새로운 판례인데 뭐냐면 소청심사위원회가 2번이 답이겠네. 절차상 하자 있다는 이유로 의원면직 처분은 말하면 다른 말로 쉬운 말로 하면 뭐지? 사표 수리한 거야. 응? 의원면직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 보면
어떤 공무원이 있고 공무원이 사표를 냈나 봐. 의원 면직 처분. 사표 수리가 됐어.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뒤에 자기 사표 수리한 거를 뭐 자기는 강요 협박, 강요 받아갖고 뭐 자기 원래 뜻하고 다르게 사표를 냈다 이러면서 이제 사표 수리한 건 위법이다 이렇게 주장하나 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표 수리한 거 위법이니까 취소해달라 이래가지고 그 소위 이제 소청을 제기했지. 그래갖고 소청심사위원회가 신청을 받아 판정을 내렸지. 그래서 얘 사표 수리하는 의원 면직 처분은 강요에 의한 사표 제출이어서 사표 수리가 위법이다 하고 취소하는 판정을 내렸단 말이야. 응? 그런 후 그 공무원 징계권자가 별도로 이제 징계 절차에 따라서 별도로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 처분을 내릴 때는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응? 이게 좀 말이 좀 복잡해요.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국회 8급이라 좀 난이도가 올라가는데 그 끝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야. 그 첫째 줄에 나오는 소청에서 예를 들면 어떤 공무원이 뭘 받았냐면 뭐 징계를 받았다고 쳐. 어떤 공무원이 감봉이라는 징계를 받았어. 근데 자기 억울하다. 감봉이라는 징계 받은 거 억울하다. 소청심사위원회 신청. 소청심사위원회 심사하더니 감봉이 뭐가 약해. 오히려 얘는 뭐야? 파면을 내려야 될 사람인데 감봉은 너무 약한 조치로 잘못됐다. 오히려 뭐야? 더 무거운 징계 결정. 더 불이익한 파면 처분 같은 거로 바꾸는 결정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소청심사라는 건 구제 절차야. 그럼 원래의 징계 처분이 감봉이라는 조치인데 그보다 더 무거운 파면 결정 이런 거 못 내리게 하는 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에요. 근데 그거는 원래의 징계 처분에 대해서 소청심사 신청받았고 소청심사위원회가 결정할 때 더 원래의 징계 처분보다 더 불이익한 결정 못하게 돼 있어서 소청심사 결정 자체에서 인정되는 거지. 응? 그런데 이번에 보면 이거는 원래 한 거는 징계 처분이 아니고 의원 면직 처분 아니야. 응? 그 의원 면직 처분은 이제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내막이 이런 걸 것 같아. 응? 이게 뭐냐면 하여튼 그 본인이 그 사표를 낸 것 형식은 본인이 사표 내고 그만두는 형식으로 해서 나가긴 나갔는데 뒤늦게 이제 해당 공무원이 억울하다, 응? 강요 협박에 의해서 사표 낸 거다 해가지고 이제 문제 제기해서 취소 판정이 내려진 거야. 그랬더니 이제 행정기관에서는 얘는 원래는 지가 사표 안 내고 사표 내고 나가지 않았더라도 원래는 징계 사유가 있는 애라서 그래서 이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이번에는 정식으로 징계 결정을 내린 거지, 그지? 이거는 뭐 소청심사위원회가 의원 면직 처분 취소 결정 내린 거하고는 다른 절차야. 다른 별개의 절차고 여기에는 원래의 의원 면직 처분 취소 결정은 상대방한테 이익되는 결정 아니야. 근데 그것하고 다르게 이제 징계라는 불이익 결정이 다시 내려졌더라도 그거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하고는 상관이 없는 결정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여러분 그 구급 범위는 조금 벗어난 거야. 벗어난 건데 하여튼 끝에 가서 이거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결국은 그 둘째 줄에 별도의 징계 처분 내린 거는 그건 적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첫째 끝에 있는 의원 면직 처분 취소 결정하고는 별개다 이거지. 자, 그래서 X가 됐고 3번은 아까 했지.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할 때는 무조건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되는 게 아니라 세 가지 해당할 때 이제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되는 거다. 세 가지 해당할 때만. 그리고 4번은 이건 새로 나온 판례지. 자, 첫째로 진급 예정자 명단에 포함된 자에 대해서 의견 제출 기회를 안 주고 진급 선포를 취소하는 거 위법이다. 위법. 5번은 아까 얘기했지. 보직해임. 아까 이 보직해임은 뭐하고 똑같다고 생각해? 직위해제. 보직해임, 직위해제하는 건 행정절차법에 적용 제외사항으로 봤다. 적용 배제.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요. 자, 이제 행정절차 거의 다 가긴 갔는데 하여튼 반 정도 풀었어. 반 먹고 나머지 반 풀면 되겠습니다. 자, 2시 우리 원래 시기로 하면 비슷하구나. 2시 45분에 시작을 하도록.